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9%, 코스닥은 0.22%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장이 목요일까지 하고 휴장이 들어갔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나스닥 기준으로 종가가 0.5% 상승, 그리고 금요일도 1.39% 종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토탈 뭐 이제 2% 조금 안 되게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 이제 미국장이 오른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뭐 너무 급하게 가는 것도 그렇게 뭐 이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목요일장 그리고 오늘 월요일장 이렇게 이틀 정도는 조금 이제 쉬어졌고요. 뭐 숨고르기 하고 전고점이자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 900포인트를 향해 좀 달려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일단은 우리 장을 지금 뭐 꺾을 수 있을 만한, 하방으로 끌어내릴 만한 뭐 재료, 뭐 모멘텀은 악재라고 할 만한 것은 뭐 지금 미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북한 뭐 이슈 정도밖에 없지 않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북한 쪽에서 좀 좋은 그래도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뭐 폭발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만한 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과 여러 가지로 조금 관계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은이 뭔가 좀 상당히 유화적인 발언을 좀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대한 뭐 이제 조금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이제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방금 차트 본 것처럼 미국 증시도 뭐 지금 흐름 자체가 여기서 갑자기 뭐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가기는 흐름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증시도 일단은 전고점을 향해 한번 트라이하러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한 이번 주까지 정도는 좀 마음 편하게 좀 트레이딩 혹은 뭐 이제 투자를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두 종목 좀 빠르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풍력 관련주 중에 한 종목 좀 매수를 해보고 싶어서 찾다가요. 물론 이때 당시에 풍력 관련주 대장주는 이제 유니슨이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제가 항상 리딩을 하면서 고려하는 부분은 너무 이제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빠른 어떤 수익이나 그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항상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이 리딩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 매매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했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종목 선택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뭔가 상승률이 커서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고가권에 있는 자리들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한 자리를 좀 찾아가는 경향성이 리딩방에서는 제가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개인 매매는 뭐 이게 고가권이 20%든 상한가든 상관이 없는데, 리딩에서는 뭐 이제 우리 본업 있으신 분들, 뭐 직장인 분들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공략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유니슨보다는 한 2등주, 3등주 정도 되지만 그래도 자리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들고 있을 수 있었던 동국 SNC를 요 자리에서 수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좀 들어갔고요. 다음날 반등이 좀 잘 나와줬는데, 이제 이 동국 SNC가 뭔가 좀 그 종목 혼자만의 힘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를 좀 이렇게 견인해가는 모습이었으면 조금 홀딩을 하면서 더 끌어오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얘가 완전히 그냥 좀 약간 이등주 개념으로 유니슨이 오르면 좀 따라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거기다가 오후장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중에 좀 충분히 매물 소화를 조금씩 해가면서 약간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조금 그 뭐 절반 팔고 절반 좀 홀딩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오후장에 슈팅이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또 이제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를, 수익을 챙겨 놓고 눌림을 주면 다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목요일날 전량 수익 실현에 좀 들어갔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코미팜이라는 종목이고 얘가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이 기준봉 하나가 출현을 합니다. 거래도 좀 잘 터졌고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이 지독하게 하락세로 계속 이제 이어지던 이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기준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관심권에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좀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을 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어 버리면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준봉 뽑고 나서 흐름 자체가 이 기준봉의 절반값 이상에서 뭔가 좀 유지하는 모양새를 좀 잘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6일날 이날 좀 이렇게 장중에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 윗꼬리를, 그러니까 기준봉 뽑고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눌림이 나왔지만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해가면서 뭐 16,000원이나 이 기준봉 당시 만들어냈던 윗꼬리를 소화해가는 모습으로 좀 봤고요. 이렇게 가다가 뭔가 좀 재료가 하나 나오면서 쭉 뽑아줄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고 이제 접근이 들어갔었는데, 생각이랑은 조금 다르게 며칠 눌렸습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이틀 정도 눌렸고요. 근데 오늘 이제 주말 동안에 두 가지 뉴스가 좀 있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뉴스 다 오늘 그냥 좀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 있었어서, 특히나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재료 자체가 뭔가 시장에서 강하게 폭발적인 모멘텀이 발생되기에는 너무 좀 오래됐고 캐캐 묵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갭 띄우고 좀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 갭 띄우고 바로 좀 오전에, 그러니까 갭 띄우고 당연히 초반에는 살짝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살짝 밀렸다가도 바로 좀 회복을 하면서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홀딩이 좀 유효해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대장주인 이글벳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했고요. 이글벳이 갭 띄우고 음봉으로 좀 이렇게 그냥 박히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던 코미팜을 그러니까 뭐 큰 수익은 아니었고요. 그냥 익절 수준에서 밥값 정도 챙겨가지고 일단 좀 정리가 되어져서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좀 매매가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주도 뭐 이제 데아티아이나 아난티,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 뭐 갭 띄우고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내줄 만한 그런 뉴스는 조금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제 김정은이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누군가 우리를 선제 공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한 발 빼는 모습은 보였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불쾌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뭔가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만한 뉴스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일단 좀 갭 띄우고 밀리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도 이제 대장인 데아티아이로 보면요, 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넘어서면서 종가가 안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난티는 9,500원 정도, 예, 요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악재가 나오기 전에 좀 유지하던 가격대의 수준, 9,500원 정도를 종가상 안착을 하면 그때 가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갭 띄우고 좀 음봉으로 좀 죽어버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얘네도 이 정도 가격대, 요렇게, 예, 이 정도 가격대를 일단은 좀 저가상으로는 지켜놨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상 가격대가 내려가지 않고 10,000원 언저리에서 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이제 돼지열병 확산세가 좀 더 커진다거나 이런 뉴스에 따라서 충분히 흐름은 또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놓고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 뭐 이제 수급이 약간 이제 풍력이랑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죠. 그래서 풍력이랑 태양광 쪽으로 수급이 잠깐 좀 쏠리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오전에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성 ENG도 목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은 뭔가 이제 크게 변동성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다만 거래도 좀 많이 줄었고 봉이 이쁘게 좀 조정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추후 뭐 상한가 나오고 2일차, 3일차 흐름에 있어서의 공략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때랑 뭔가 좀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가는지 이때 보시면 파동 내고 상당히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먹을거리를 좀 줬던 패턴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이어질런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성 ENG 키포인트는 오늘 만들어냈던 이 저가를 지켜내면서 이 위에서 노는지, 저가를 깨고 한 번 정도 떨어지면 이 음봉이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흐름 이어가는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풍력주들도 보시면 아까 뭐 유니순도 그렇고요, 뭐 흐름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한 번 정도는 뭐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좀 하향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행주들이랑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주 중에서는 노랑풍선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도 상당히 예쁘고 준비가 좀 그동안 좀 철저히 소외받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잘 좀 유지가 되었던 섹터 같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그 시세의 초입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올랐다가 죽는 흐름보다는 조금 그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뭐 이제 코로나 확산세나 뭐 뉴스에 의해서 또 좀 민감하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이나 좀 뭐 과감한 베팅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웬만하면은 오버나잇 하지 않고 좀 당일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제 주말 동안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고 지금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지금 12일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뭐 이제 내놓는다라고 좀 뉴스가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그냥 디지털 화폐 테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달러 위주로 뭐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현 어떤 세계 경제 질서에 뭔가 좀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느낌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냥 단순히 디지털 화폐 테마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뭔가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연산선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테마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서 조금 그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시세가 만약에 난다면 좀 크게 날 수도 있는 그런 테마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뭐 단순히 무역 전쟁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지금 총칼만 안 들었지 지금 뭐 지금 전면적인 전쟁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의 미중 무역 관련 갈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왔던 히토류 관련주들이나 뭐 대두 관련주들 요런 애들은 사실상 좀 때가 많이 탔고 시장에서 신선함이 좀 적어요.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 테마가 디지털 화폐라는 테마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테마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작은 테마의 개념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조금 가다가 말아버릴 거고요. 이게 만약 이제 제 생각대로 미중 무역 전쟁까지 연결되는 좀 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생각보다 좀 더 높은 시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의 행보와 뭐 뉴스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흐름들을 좀 추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장은 한네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로지시스, KCS, 뭐 KCT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지금 따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가장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하면은 지금 자율주행을 꼽을 수 있고, 자율주행 테마의 어떤 그 강함에 대해서는 저번 주 방송 거의 내내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제일 처음 대장으로 치고 나왔던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시세를 내다가 얘네가 한 4일 쉬었네요. 한 4일 정도 쉬는 동안에 뭐 더미동이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좀 냈고요. 오늘은 또 한 3, 4일 쉬었던 모트렉스가 또 강한 움직임을 또 보였고요. 자율주행 쪽은 정말 얘네가 완전히 그냥 정말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그런 뭐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모트렉스가 상당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모바일 어플런스도 뭔가 차트가 준비되어 가는 모습이죠.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내일 한번 갭 뜨고 요렇게 양봉 충분히 뽑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더 미동도 지금 이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일 5일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이제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혹시 뭐 내일 정도는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봉이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11선이 올라오게 되면 11선 눌림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모트렉스도 똑같이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오늘 장중에는 음봉으로 좀 떨어지다가 11선 딱 찍고 이렇게 급등 나오는 모습. 자율주행 쪽은 아무튼 정말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강한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말 동안에 원희룡 씨가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어떤 종목이 강할까 하고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SAT가 대장으로 좀 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인디지털이 2등주로 좀 보여져요. 정치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도요. 제가 어찌됐건 지금 야권에 인물이 정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야권에 출마하는 인물에 대한 어떤 그 니즈라고 해야 될까요? 니즈는 진짜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주자인 뭐 이재명, 이낙연 이런 테마주들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야권에서 나올 만한 어떤 주자들에 대한 테마주들, 특히 저번 주에는 까뮤이엔씨나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이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큰 시세를 좀 냈고요. 여기서 지금 원희룡 관련 테마가 이제 지금 일단 오늘 처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씩 준비가 좀 되어진 차트다 라고 좀 뭐 저는 일단은 뭐 반짝 상승으로 죽을 만한 좀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놨고요. 뭐 이제 물량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그 새로움이나 파괴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너무나도 이 야권 주자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인물이 조금 파괴력이 떨어지더라도 좀 시장에서는 좀 더 주가의 흐름으로서는 파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관련주인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 TN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흐름이 나쁘지는 않죠. 지금 뭐 당장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차트의 흐름에 있다라고 좀 보여는 지지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파괴력 시장에 뭔가 좀 새로움 같은 것들은 좀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이 거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조사에서 동률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주가에 뭔가 좀 힘이 실리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이제 지금 곧 재판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뉴스가 되고
그런 즈음 해가지고 지지율을 뭐 이낙연을 앞서는 지지율 조사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15일인가요?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좀 전후로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여권에서는 이낙연, 뭐 이재명, 그리고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은 이제 안철수, 원희룡 이렇게 좀 정치 테마주는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